자, 서동지전, 일도 둘 다 좀 어려운 작품이지. 그러니까 복합 10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지. 이제 일단은 서동지전부터 앞부분 줄거리. 중국 옹주 땅에 사는 쥐 서대주는 자, 중국 옹주가 배경이야. 그런데 일단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일단 위험함을 피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말라고. 중국 이야기는 좀 편안하게 접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쥐야, 쥐. 그럼 인간이 아니네? 그럼 사물이나 동물들을 의인화한 걸 우화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우의적 요소가 있잖아? 그럼 우화나 우의적 요소가 있는 건 다 두 가지야. 인간 세태를 비판하고자. 그러니까 풍자성이 강한 거지. 원래 풍자라는 게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잖아. 우스꽝스럽게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의인화해서 한다거나. 그런데 교훈을 줄 때도 우화를 활용하기도 해.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왜냐면 비판과 뭐 권선징악이라던가. 근데 이제 쥐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우의적으로 드러나는 비판이고 그걸 풍자적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면 될 듯. 당나라 태종을 도운 공으로 벼슬을 얻어 온 종족을 초청하는 잔치를 베푼다. 자, 종족이라 하면 이제 같은 쥐과 스스로를 백면 서생의 선비라 일컫는 하도산의 다람쥐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글 읽는 선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천성이 게을러 빈궁하게 살던 중 서대주의 잔치에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고 식량을 받는다. 근데 백면서생의 선비다라고 일컫는 스스로를 약간 좀 교만한 거지. 천성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사정을 호소하고 식량을 받는데 겨울에 다시 굶는 신세가 된 다람쥐는 서대주를 찾아가 또 구걸을 해. 하지만 이번엔 거절을 당해. 안 속는 거지. 이에 원한을 품었어. 원한. 그래서 아내 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 다람쥐가 좀 더 신의가 있고 정의롭단 말이야. 곤륜산의 백호산군에게 서대주가 자신의 식량을 도적질했다고 소송하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지. 있지도 않은 일이잖아. 서대주가 자신의 식량을 도적질했다고 소송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자체는 다람쥐가 소송을 건 거고 서대주가 식량을 훔쳐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그러니까 서대주의 입장에선 누명인 거고 누명을 씌운 거고 다람쥐가 그 다음에 무고에 해당하는 거지. 무고. 백호상군은 그의 말을 들어보고자 서대주를 잡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서대주가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려고 그랬다는 거지. 자, 네 어찌 이같이 무식무례한다. 그래 일러스되 수중청룡은 만호왕이요 산상백호는 백수장이라 하였으니 나는 백짐승의 장수원을 네가 내 면전에 이르러 길게 읍하고 절을 아니함은 어쩐이요. 자, 그런데 지금 너가 어째서 내 면전에 이르러 길게 읍하고 절을 아니하냐. 얘를 차리지 않았다고 지금 화가 난 거야. 근데 산상백호는 백수장이라 하였으니 이런 고사를 활용한 거 보면 지금 이게 백호상군이 하는 말이겠지? 서대주 안색을 불변하고 안색조차 바뀌지 않은 채 눈을 깜짝이며 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하여 왈. 상군에 이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온지라. 대개 산군은 천산만학과 태산오학을 살피며 돌아다니시어 짐승의 선악을 살피시는 직임이요. 자, 근데 이건 상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런 소송을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선악을 살피시는 것이 너의 직책 아니냐? 의시는 멀리 바다 한 구석에 있고 아는 것이 적어서 거친 매와 깊은 골에 운거하여 다만 산군 절제를 받을 따름이로되 만리강산과 사해파랑 안에 그러니까 허다한 만물은 많고 많은 만물은 당천자의 신민 아닌 것 없는지라 이제 의신 몸 위에는 당천자께서 나리신 교지를 머물렀는 고로 길이 음만하고 절하지 아니함은 실로 당천자께 욕되지 않도록 함이요 상군의 위험을 범함이 아니오니 원컨대 상군은 살피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 우리 수특이 편집을 교묘하게 해놔서 대뜸 대화로 시작하는데 너 왜 예의를 지키지 않느냐? 왜 나에게 똑바로 인사를 않느냐? 하고 호랑이가 화를 내니까 백호상군이 화를 내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너 되게 높은 분인 거 알고 있고
나는 그냥 낮은 사람일 뿐이지만 내가 신화된 몸으로 당천자의 교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천자도 없는 자리에서 절을 한다면 그건 당천자를 욕보이게 하는 거다. 나의 주군을 욕보이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지. 백호상군이 양구의 왈. 진실로 선제라. 감탄. 충의의 말이로구나. 그러나 들으니 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러면 바른 사람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요사이 다람쥐로 더불어 무삼 결혼이 있어 어떤 원한을 맺었길래 남의 겨우살이 양식을 도적했느냐 하고 인하여 다람쥐를 불러들여 서대주로 대송할 때, 자, 지금 둘이 대면한 거야.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둘이 대면하고 있는 거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야. 다람쥐 소지를 내어. 다람쥐 엄청 뻔뻔하지. 무고 지금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냈으면서도 소지를 딱 내는 거야. 서대주에게 읽혀 들리며 분부할. 자, 서대주는 들으라. 다람쥐 소지 원정이 이와 같으니 사실 이어가 과연 이러하냐. 그러니까 다람쥐의 소지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실이냐.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 해보라.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전상을 우러러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인다는 건 떳떳하기 때문이지. 상군의 명령을 듣고 어색하온 말로 감히 여쭈기 어려운지라. 바라건대 잠깐 머무르시며 한 장 소지를 베풀어 의신의 뜻을 아뢰겠나이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왜 힘들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밝히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정식으로 소지를 쓰겠다라는 거지. 상군이 이에 허락하니 서대주 종이와 붓을 취하여 잠시 동안에 일장 소지를 지어 올리거늘. 똑똑해. 상군이 그 소지를 받아보니 가라사대. 옛날 한태조는 얘 진짜 왜 그럴까? 자, 옛날 한태조는 진나라를 멸하고 함양에 들어가 부로로 더불어 삼장법을 언약할 때 살인자는 죽이고 상인자와 도적은 죄에 다 다스리기로 국법을 밝혔습니다. 원컨대 상군은 진상을 낱낱이 밝히신 후에 만일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신이 이런 표현이지, 도적에 나타나는 형상이 분명하올진데 쾌히 의신을 명맥하게 그 죄명을 집어내어 나중에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상군도 덕화를 멀리 베푸지 못하사 교화 널리 흐르지 못함으로 이런 송사가 생기는 것이오니 스시라 스스로 탄식만 하옵시고 의신 등의 쟁송함을 그르다 마옵소서.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만일에 내가 도적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나를 그럼 징계해라. 하지만 덕화를 멀리 베풀었다는 소리를 못 들을 거다. 교화가 널리 흐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 이런 송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스스로 탄식만 하실, 그러니까 약간 좀, 너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요즘식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야. 너가 만약 나를 도둑으로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나를 벌해라. 하지만 그걸 알아라. 이런 송사가 생기는 건 다 덕화와 교화가 부족한 탓이다. 그러니까 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를 사실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소지를 본 후 말을 없다가 제사를 불러서 제사에게 말하길, 예로부터 이르길 제하자 유구 무언이언을 당돌이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으니 죄당 만사라. 그러나 임금이 어지러야 신하가 곧다 하였나니 위나라 임자는 그 임금 무후의 그름을 말하였고 한나라 신하 주우는 그 임금 한제의 그름을 말하였더니 너는 이제 나의 무덕함을 말하니 너는 진실로 임자와 주운이 되고 나는 진실로 무와 한제 되리니 너같이 고든 자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적했을 리가 있을까. 업을 성설이니 다람쥐는 엄영정배하고 서대주는 즉시 풀어주라 해서 작자미상의 서동지정. 그러니까 우리 백호상군이 기분이 언짢은데, 아니 근데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대주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결백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람쥐가 지금 뭔가 모함을 하고 있고 무고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혼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약간 긍정적 인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리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서대주부터 마무리를 하면, 자,
조선 후기 사회상을 담고 있다. 우화소설로서 제시문은 서대주와 다람쥐의 송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다람쥐가 무고하게 소송을 건 거야. 그런데 간악한 다람쥐를 용서하는 서대주의 아량 있는 태도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대주가 이제 봐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다람쥐도 개과천선한다는 뒷부분이 있어. 다람쥐와 그 아내의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가부장적 권위의 모습, 왜 중략된 줄거리에 사실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아내가 보다 신이 있는 인물이어서 다람쥐한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떻게 서대주한테 그런 해코지를 하냐. 지난번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 라고 다람쥐가 막 말리는데도 다람쥐가 계집은 끼어들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이런 너랑 같이 살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다람쥐의 빈곤한 처지와 관련된 경제적 갈등도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안전망 이런 거랑 같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진짜 어려워지는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약자들을 소외시키면 사실은 내가 더 힘들게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람쥐가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람쥐는 그 부정적 인물이긴 하지. 그 어떤 경제적 문제를 요행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남에게 기대하려고 하고 막 남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정적 인물은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돌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람쥐가 이런 해코지를 시도하게 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제시하여 교훈을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선한 서대주는 누명을 벗어나고 악한 다람쥐는 이제 벌을 받고 이면적으로는 이 다람쥐와 아내의 대립도 상당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의 자기 주장, 봉건적 사고방식 비판 그 부분에서 이제 아내가 여자 남자를 떠나서 지금 다람쥐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막 고사를 활용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또한 이 작품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 행동 양상을 통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고 권선징악. 근데 이제 서대주가 아량 있는 태도를 베풀어서 개과천선을 시키기도 하니까 어떤 아량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분노 조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2018년에도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지?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